지구촌이 더 강력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화한 기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홍수, 폭염, 허리케인 등이 전 세계 곳곳을 덮친 것입니다. 한국에선 2일 새벽부터 쏟아진 기습폭우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8명 실종됐습니다. 중국은 남부지방 홍수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며 수재민이 한국 인구를 넘었습니다. 유럽은 최근 각국에서 잇따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8만 년에 한 차례 있을 법한 고온 현상으로 산불 피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홍수, 가뭄, 폭풍, 폭염 등 극단적 기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 2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까지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잠정 보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중부지방에 지속적 집중호우가 예보돼 전날 중대본 비상단계 중 최고 수위 대응 단계인 3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날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남부 지역에서 2달째 이어지는 홍수로 수재민이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장시, 안후이 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5,481만 1천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 실종했고 376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가옥 4만 1천여 채가 붕괴하고 농경지 5만 2천여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만 1,444억여 위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긴 창작 유역 홍수 통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산샤댐이 연일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어 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역대급 폭염 사태를 직면했습니다. 스페인 국립기상청은 지난달 30일 북부 해양도시 산세바스티안 지역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섭씨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도 런던 서부에 있는 히스로 공항이 지난달 31일 섭씨 37.8도를 찍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이탈리아 14개 도시에는 폭염에 따른 비상경계령이 내려졌고 프랑스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01개 구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덜란드 35도를 찍었고 오스트리아와 불가리아에서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의 허리케인 헤나가 상륙해 남부 지역에서 43,700가구 이상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때 최대 풍속이 시간당 145km에 달한 헤나는 허리케인 카테고리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허리케인은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셉니다. 헤나는 이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져 멕시코에도 상륙, 지난달 29일 기준 총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는 이상 고온으로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올해 1에서 6월 시베리아에서 관측된 고온 현상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가 아니었다면 약 8만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 베르호얀스크에서는 지난 6월 20일 38도까지 올라 역대 6월 일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산림당국은 전날까지 산불로 67,913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일주일 전인 32,984헥타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 당국자는 타스 통신에 시베리아와 극동의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전했습니다.